10월 18일부터 25일 사이에 SEC가 8개의 XRP 현물 ETF 심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위즈덤트리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제도권 자금이 XRP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시장은 미리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현물 ETF 승인 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었어요. XRP도 비슷하게 결과 발표 전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며칠 뒤면 중요한 이슈들이 하나씩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리플도 갈 듯 말 듯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리플은 아마도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크게 삼각수렴 형태로 움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직 확인 못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이슈도 9월 중순부터 시작이고 차트적인 부분도 9월과 10월 중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 차트라는 거 8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조만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출발하기 전에 위아래로 크게 다 털어낼 겁니다. 아무튼 리플이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호재는 현물 XRP ETF 승인입니다. 대형 운용사들 또한 이미 신청을 해놨고 10월에 대부분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죠.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른 XRP ETF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설명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되는 건 렉스 오스프레이 XRP ETF입니다. 우선 ETF라는 게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증권 계좌 하나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특히 기관 입장에서는 규제가 명확하고 회계 처리가 편하기 때문에 ETF 구조를 선호합니다. 보통 현물 ETF는 운용사가 실제로 자산을 직접 사서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라면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죠. 반면 선물 ETF는 자산을 직접 들고 있지 않고 선물 계약을 통해 가격을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물 ETF는 규제 승인을 받기가 더 쉬워요. 그럼 이번 리플 ETF는 뭐가 다르냐? 렉스 오스프레이 XRP ETF는 1940년 투자회사법을 이용한 구조라서 SEC가 적극적으로 승인하지 않아도 상장이 가능합니다. SEC가 반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거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몇 년씩 심사를 받아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빠른 길을 택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미입니다. XRP는 지금까지 규제 리스크 때문에 항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ETF라는 공식 금융 상품으로 증시에 올라온다는 건 최소한 미국 당국이 강하게 막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 심리에 큰 변화를 줍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운용사입니다. 렉스쉐어즈와 오스프레이 펀드가 함께 만든 상품인데 이미 암호화폐 관련 ETF 운용 경험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게다가 이번 상품은 DTCC라고 하는 미국 증권 예탁 결제 회사에도 상장 준비가 들어갔어요. 이 말은 실제 거래소 시스템에서 바로 거래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플 ETF 상장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보면 이번 가을에 XRP가 크게 움직일 거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소통방에는 제가 공지를 한번 해드렸었죠. 10월 18일부터 25일 사이에 SEC가 8개의 XRP 현물 ETF 심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위즈덤트리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제도권 자금이 XRP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시장은 미리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현물 ETF 승인 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었어요. XRP도 비슷하게 결과 발표 전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결과 발표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수세가 언제부터 붙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CME에서 거래되는 XRP 선물 시장이에요. 최근 미결제 약정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이 정도 규모라면 기관들이 확실히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ETF가 정식으로 상장되면 상황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물 계약으로만 접근하던 자금이 현물 ETF를 통해 직접 시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실제 매수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RLUSD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RLUSD는 기관 간 결제와 정산에 쓰이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XRP로 지불되고 일부가 소각되면서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즉 결제에 RLUSD가 많이 쓰일수록 XRP의 희소성이 커지는 구조예요. 기관 수요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ETF까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XRP 유동성이 확대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만 보기보다 실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에 머물고 어떤 자산을 기반으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게 바로 XRP 레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산 토큰화예요. 현재 XRP 레저에는 약 3억 달러 규모의 실물 자산이 토큰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차이는 크지만 중요한 건 성격입니다. XRP 레저는 원래 결제와 정산에 맞춰 설계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사용하기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죠. 기관 입장에서 블록체인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안정성과 규제 리스크입니다. 속도나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불확실하면 아예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XRP 레저는 규제 친화적인 네트워크로 평가받고 있고 이게 토큰화 자산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들을 보면 채권, 단기 금융 상품, 실물 자산 담보 토큰화 같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기관들이 익숙하게 다뤄온 상품들이라 블록체인으로 옮겨도 바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런 토큰화가 늘어나게 되면 XRP 레저 안에서 결제와 정산 수요가 커지고 그 과정에서 XRP가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9월 18일 리플 ETF 상장과 함께 시장을 흔들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연준의 금리 결정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정도인데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0.25% 인하를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0.5%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죠. 금리가 내려가면 차입 비용이 줄고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특히 코인 시장은 유동성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 인하는 분명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변수도 있습니다. 이번 인하가 단순히 시장 활력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방어 카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오히려 불안감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히 인하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인하 후에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금리 발표 직후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이 동시에 반등을 하는지, 달러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채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신호들을 같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금리 인하는 확실히 코인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하의 목적과 배경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우리는 발표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확인하고 체크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 참고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소통방 입장이 조금 껄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링크도 올려두었습니다. 가입하시고 간단한 등업 절차만 진행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내용들을 모두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는 숫자가 말해줄 거예요. 기대감에 휩쓸리기보다는 흐름을 차분히 보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